안녕하세요. 3D 프린팅 펜 창의융합 교육협회 강사 박선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에일리언 테크놀로지 아시아에서 3D 펜 콘텐츠 개발 총괄을 맡고 있고요. 3D 펜이 처음 국내에 들어왔을 때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협회와 함께 개발해 왔습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 콘텐츠를 좀 개발해 봤는데요. 이 기획자로서도 이 3D 펜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기획자가 즐거워야 우리 아이들도 즐거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놀이하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3D 프린팅 펜 지도사 자격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서 3D 프린팅 펜은 현재 그 3D 펜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요. 오늘은 3D 프린팅 펜 창의융합교육협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요. 아직 이 3D 펜이 국내에서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3D 펜이 무엇인지 조금 개념을 먼저 잡아드린 후 다음 이 시간에 3D 프린팅 펜 지도사 자격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가 하는 일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우선 3D 펜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관련 교육 현장에 연계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3D 펜의 비전이나 활용 분야에 대해서 국내외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좀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기부를 원하는 학교를 신청받아서요. 기부 활동을 진행해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협회를 설립하게 된 이제 궁극적인 계기는요, 새롭고 혁신적인 스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스팀 교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팀 교육은 융합인재 교육을 말하는데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서매틱 이 앞글자들을 딴 두 문자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팀 교육이요, 사실은 이 아트가 빠져있는 스템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시나요?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위성 발사에 성공하게 되죠. 이를 본 미국은 굉장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학과 과학을 중시하는 스템 교육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템 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요, 우리는 또 융합인재뿐만이 아니라 창의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트를 넣어서 스팀 교육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좀 분리된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융합인재 교육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또 이게 여전히 이과 과목에만 편중된 스팀 교육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흥미는 점점 더 저하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협회는 뭐 과학이나 수학도 좋고 인문, 사회, 역사 이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창작 기반의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계기는요, 3D 프린터의 이슈에 비해서 그 한계점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3D 프린터의 비전이 알려지면서 이 3D 프린터나 이런 디지털 기반의 교육이 굉장한 주목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 3D 프린터가 핫했어요. 네, 핫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그 저명한 기업인이라든지 경제학자, 정치인들이 이제 모인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5% 정도에 되는 제품들을 모두 3D 프린터로 만들게 된다고 발표하였죠. 이처럼 그 3D 프린터가 실제 산업 현장에 이렇게 대중화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모델링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단점이었습니다. 이틀을 만들자라고 하면은요,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로봇 정도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요, 우리 성인분들도 이만한 이제 입체를 만든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스케치업이라든지 오토데스크사의 1, 2, 3D 디자인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한캐드라든지 캐디안 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3D 프린터 교육을 받는다는 게 좀 배우는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하여도 이게 또 출력하는 시간이 최소 1시간에서 뭐 길게는 24시간 이렇게 걸리는 게 또 단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랑 3D 프린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요 강사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기관 그 관계자분들도 좀 그 비용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추후 뭐 이런 기술이 발전돼서요, 개선이 될 수 있다면, 3D 프린터의 이런 단점이 개선될 수 있다면 무엇보다 비전 있는 교육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한계점을 느끼고 저희 협회에 찾아주시는 3D 프린터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계기로요, 스팀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책, 이 3D 펜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3D 프린터와 3D 펜은요, 입체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 3D 펜은 간단한 조작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그 당일에 바로 입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쉽게 이게 다가올 수 있는 교구였던 것입니다. 또 입체를 만드는 수업이다 보니까 주제랑 연결하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2014년 1월에 이 3D 펜을 처음 들여온 회사가 주식회사 에일리언 테크놀로지 아시아인데요. 저희는 그때부터 이 협회와 저희와 함께 누구보다 오랫동안 3D 펜 콘텐츠를 연구를 해왔고요. 또 그에 맞게 어떤 실제 3D 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랄까요? 이런 노하우를 좀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요,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을 위한 그런 3D 펜 콘텐츠를 개발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 협회의 연역을 보시면요, 2015년에 3D 프린팅 펜 창의융합 교육협회가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또 국내 최초로 3D 펜 방과후용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2016년에 이것이 출간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영어, 코딩, 미술 다양한 주제랑 접목한 3D 펜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이 콘텐츠들은 교육부, 환경부, 머니투데이에서 주최하는 2017년 대한민국 기업 대상 에듀테크 부문에서 대상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요, 대구경영시 교육청에서는요, 방과후 학교 우수 프로그램으로도 선정됐었고요. 또 교육감상을 수상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18년에 보시면요, 서울시 교육청 메이크버스가 있죠. 이 메이크버스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후에 연간 100개 교에 디지털 기자재랑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메이크버스입니다. 이 메이크버스에 저희의 3D 펜 콘텐츠가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에 들어서요, 저희는 약 1,300여 명의 지도사분들을 배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꾸준한 교육기부 활동으로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꿈길의 인증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3D 펜 도안을 수록한 모두의 3D 펜이라는 단행본을 올해 7월 이전에 서점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전국 여성 세로 일하기 센터에 개설된 저희 협회의 자격 과정을 좀 나열을 해본 건데요. 이 전국 여성 세로 일하기 센터란 여성가족부가 출산, 육아, 가사 노동 등에 의해서 경력 단절이 된 그런 여성분들에게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전국에 약 한 156개 정도의 센터가 있고요. 이곳에서 뭐 직업 훈련이라든지 뭐 상담, 그리고 뭐 인턴십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 협회 자격 과정이 개설되었었고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취업을 연계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3D 펜은요, 해외에서 발명돼서 국내에 도입된 지 한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D 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3D 펜이 유래된 이 3D 프린터와 그리고 3D 펜의 개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터의 3D가 무엇일까요? 네, 3D는 그 3디멘션의 약자로 3차원을 뜻하죠. 근데 이 2D는요, 2차원이라는 그 폭과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폭과 높이에 깊이가 더해져서 3차원이 되고 그것을 곧 입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2D는 평면, 3D는 입체라고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3D 프린터에 프린터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새로운 기계랑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게 종이 프린터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같은 건가요? 네, 아니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3D 프린터와 2D 프린트는 엄연히 다릅니다. 평면 종이 위에 글자를 인쇄하는 것이 아닌 입체 사물을 출력하여 내는 것이 3D 프린터입니다. 네. 3D 프린터는 어떻게 입체를 출력할까요? 3D 프린터가 입체를 출력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식이 3D 펜과 좀 연관이 깊은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필라멘트라고 보이시죠? 이 필라멘트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재료인데요. 이 필라멘트를 여기 이 노즐 부분으로 가져오게 돼서 이 노즐이 필라멘트를 녹이게 됩니다. 그럼 녹여진 필라멘트는 설정된 값만큼 쌓아 올려지는데 이걸 쌓아 올리면서 입체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이 케이크에 생크림을 이렇게 쌓아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FDM 혹은 FFF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3D 펜의 친척,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3D 펜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3D 펜은요, 처음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D 프린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기인데요. 여기 두 분이 미국의 로봇공학이자 완구 기업인 워블웍스사의 CEO 맥스웰 보그와 피터 디러스라는 분인데요.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3D 펜을 탄생시켰는지 그 사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귀여운 토끼기가 있어요. 토끼기를 24시간 걸려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토끼기 조금이 부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갖고 싶으면 출력해야죠. 몇 시간? 24시간.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표님들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다시 24시간 출력해야 되나, 어떡하지? 하다가 안 되겠다, 3D 프린터를 확 축소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세계 최초의 펜인 이 3두들러 V1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네, 이 V1 제품이 발명되고 나서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일간지인, 대표 일간지인 뉴욕타임즈에 2013년 최고의 혁신 발명품으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3D 프린터의 화면의 노즐 부분인데, 이 노즐 부분, 이 필라멘트를 녹일 수 있는 이 노즐 부분을 똑 떼서 여기 펜 앞에 장착시킨 것이 3D 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뜨겁겠죠? 그래서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협회에 오시면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3D 프린터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3D 프린팅 펜이기 때문에 원래는 3D 프린팅 펜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또 편하게 줄여서 부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3D 펜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두 분이 발명했던 세계 최초의 3D 펜 3두들러 V1이라는 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은 2차원 평면에 그림을 그리던 개념에서 그 깊이를 그리는, 공간에 그림을 그린다는 이 3D 펜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함께 보실게요.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3D 펜이 무엇인가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펜이 무엇이냐면요. 3D 프린터의 원리는 펜의 형태에 적용하여 3D 프린터의 원리를 펜의 형태에 적용하여 펜에서 플라스틱을 녹여내 원하는 입체를 만들 수 있는 기기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3D 펜의 작동 원리와 의미를 좀 알아보셨으니까요. 이번에는 그 3D 펜이 직접 사용되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완전히 좀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3D 펜 영상 하나 더 보고 가실게요. 네, 어떠세요? 3D 펜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사실은요.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다 모든 게 입체입니다. 그리고 이 입체에는요, 저희 주변의 모든 사물들에는요, 역사와 기술, 그리고 지식,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3D 펜은요, 세상에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만들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육 주제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3D 펜이 지닌 가장 큰 장점으로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디자인, 건축, 예술, 취미, 설계, 인테리어, 공예, 패션 등등등등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주제를 어우를 수 있는 응용성이 이 3D 펜의 큰 장점입니다. 3D 펜 작품의 기술을 접목하면 이와 같이 공합 수업도 가능하겠죠. 자신이 직접 발명품을 만들 때요. 시중에 판매하지 않은 하우징이나 그런 부품들을 실제로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프로펠러를 장착한 이런 드론이라든지 로봇, 비행기, 자동차, 우주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아이들의 재밌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사물에, 입체 사물에 이런 테크가 결합됐을 때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혁신이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3D 펜 아까 제가 응용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융합교육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여기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그 두 건물 사이에 다리를 디자인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실제로 내가 A와 B 이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 때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했을 때 어디가 취약한지 이런 거를 조금 실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수업에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여기 심장 내부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장에 대한 내부 구조를 공부를 하는데 글로 달달달달 외운 학생이랑 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본 학생이랑 누가 더 그 이해도에 대한 깊이가 더 깊을까요? 네. 당연히 직접 만들어 본 학생이 그 지식도 오래 가고 이해도가 높겠죠. 이처럼 3D 펜은 마치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인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융합 콘텐츠에 최적화된 기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면에 가까운 조각부터요, 복잡한 구조의 그 입체까지 좀 난이도 조절이 용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을 교육할 때도 좋겠죠. 이는 곧 선생님들께서 지도사가 돼서 활동하실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3D 펜은 창의성과 정서지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국내 연구 결과 자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3D 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D 펜은요, 미술 치료 도구로서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해외 연구를 통해 집중력과 정서적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게 발표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의 세인트 어거스틴 고등학교에서 ADHD 학생들의 집중적, 다차원적 사고를 개선하였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 ADHD라는 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하는데요. 주로 아동기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주의력이 부족해서 좀 산만하고 좀 과잉 행동이라든지 충동적인 행동 이런 걸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집중력을 향상시키니까 한 곳에 쫙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토론토 병원에서는 요 환자들의 어떤 게 좀 치료에 참여하는 그런 흥미도라든지 심리 표현 능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앞에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그 교육적 효과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고 재미있게 지식을 만들면서도 난이도 조절이 용이해서 연령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당일에 바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이 굉장히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창의력, 집중력, 정서적 안정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수업을 좀 나가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여기가 정말 초등학교 교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몰입도가 높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좀 알려드리자면 그 학부모 참관 때의 일인데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좀 평소에 좀 산만한 자녀였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집중을 잘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라고 하면서 이 펜 어디서 사는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던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3D 펜의 활용성을 잘 보여주는 동영상을 하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을요, 첫 수업 시간에 실제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나도 저런 입체를 만들 수 있다니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요. 처음부터 이런 입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 처음부터 이렇게 누구나 훌륭한 입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쭉
잘 배워가다 보면 너네도 이렇게 3D 펜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신가요? 네, 저희 협회 과정에 오시면요.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뭐 교육 우수 사례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이론, 실습 팁 같은 거를 좀 배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3D 프린팅 펜 지도사 자격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격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취업 연계 사례, 그리고 검정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올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